자, 우리 주식시장 흔히들 그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 큰 위기는 8월 달에 한번 왔었고요. 진짜로 왔었죠. 비기죠. 근래에 보기 드문 깊은 조정이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또 명절 전에 한번 누르기는 했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들어 눌러 바닥을 만드는. 근데 이제 명절 중에 나온 이 악재 이제 무사히 지나간 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항상 보면은 이런 위기 뒤에 이제 기회를 주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위기를 어차피 이제 무사히 잘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이제 그 신기일전해 가지고 다시 그 수익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6월달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조정을 받은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월째 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조정의 깊이는 8월달이 깊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어때요? 하나의 고점은 이제 6월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달, 아마 6월달에 또 혹시 진입하신 분 있습니까? 주식시장에 2월달에 오시면 좀 고점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오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뭐 6월달 일단 여기 신고가가 났다는 것은 뭐 의미는 있거든요. 그 나쁜 것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주식이라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좀 오르면은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6월달 고점 이후에 비교적 좀 큰 조정이 여기 와버려 가지고요. 한 석 달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크게 재미를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몇몇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기는 하였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이 좀 부진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수익 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정이 이렇게 충분히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은 어때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3개월 주기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꼭 3개월은 아닌데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기다려주면 이렇게 조정 들으면서 분위기 안 좋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한 2, 3개월 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박자를 보시면은 그래요. 1월 달에도 보면은 여기 이때 고점 아니었겠습니까?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 3월 달까지 조정, 한 3개월 조정했죠. 그래서 이제 또 기다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 3월부터 6월까지 한 2, 3개월 해가지고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6월 달 고점이 되어 보니까 이렇게 또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러한 박자들을 잘 맞춰 나간다면은 또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조정을 받아 있고 한 자리니까 지금은 오히려 겁을 낼 필요가 없고 겁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해 나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주식시장은 이런 박자들이 있죠. 뭐 크고 작은 그런 상승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략 보면 그래요. 뭐 꼭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이때 바닥에서도 보면 한 3개월 해가지고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한 2개월 정도 조금 상승했죠. 그리고 11월 달에 조정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약 3개월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6위는 아주 크게 이제 상승을 하였던 때이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런 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뜨겁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러한 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점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다면요, 막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물론 뭐 좋은 종목은 갑니다. 근데 이제 좀 나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현금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잘 기다리다가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또 3개월 조정.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 그럴 때 들어가면은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주라든지 앞으로 큰 상승을 갈 종목들은 그 이전부터 물론 준비해 놓을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중간에 좀 들어오기는 역시 들어오게 되죠. 살짝이라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위기가 있지만은 우리 시장은 역시 이번에도
큰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지킬 자리는 잘 지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이미 8월 달에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조정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글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중간 조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져버린다고 하면은 이 상승 추세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망가지면 또 다시 약세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약세장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약세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 시장 자체가 이제는 더 쉬러 가는 그런 약세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깨면은 더 조금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위기에 혹시 이런 추세가 망가뜨릴 것은 아니냐 해가지고 그러한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보다시피 별 문제 없이 상승을 하였고요. 오늘도 이제 3,140포인트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우리 증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도감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딱 빠져서 이제 회복을 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차려야 할 부분들이 있죠. 바로 무엇일까요? 네. 시장을 이끌어 나갈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조정하고 나면 상승이 있다면은 이 상승을 이끌어낼, 그러니까 이끌어낸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수의 상승 이상으로 더 큰 상승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죠. 맞아요. 주도주 뭐 보는 정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오르는 그런 종목과 아니면 하나의 시장의 주기 있죠. 큰 주기 속에서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작은 등락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더 큰 상승을 이끄는 종목들도 이제 주도주라고 보기도 하죠. 주도주도 이제 몇 달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나 오히려 멀리 갈 수 있는 좀 멀리 보는 그러한 종목들과 함께 아니면은 지금 당장에 이렇게 상승을 좀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인데 그러한 종목들은 다 각각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종목들이죠.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어디서 올라오게 될 것이냐, 어디서 나오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종목은 어디서 나오게 될 것이냐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뭐 몇몇 군데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미 출발한 종목들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러한데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것은 이번에 기술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주 뭐 100%다 못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수의 각각 개별 종목으로서 이렇게 오르는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기술주보다는 기술주가 아닌 쪽에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주도주 찾기가 아마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주도주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앞서 나갔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보면 카카오라고는 하더라고요. 요즘 또 뭐 저기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 이제 조금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섰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빠지면 이제 어느 정도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한번 모색해 볼 텐데 카카오가 저기 1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1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엄청 빠진 거다. 그죠? 상당히 빠진 거다 생각해 가지고 이제 역시 또 우리가 듣는 것, 익숙한 것 그러한 것을 쫓아서 주식이 단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11만 원 빠졌으니까 또 다시 이제 17만 원 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17만 원이 한 번도 못 가본 것이 아니고 앞서서 한 번 갔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17만 원까지 갈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가 쉽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이제 항상 그러한 마음이 단순한 그러한 마음이 장기적으로 고생을 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카카오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를 때는 오르지만은 이 상승세가 꺾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기 작년에도 보시면 3월달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 쭉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상승세가 꺾여버리니까 여기 보면 어때요? 상당히 한 4개월 정도 쉬고 있죠. 쉬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승이 이제 또 시작되었는데 이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추세가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꺾여버렸죠.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은 여러분 안 돼요. 이번 장에는 꺾인 종목은 주도주 아닙니다. 예전에는 주도주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번 장에는 꺾여 앞서서 이제 가다가 꺾여버린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이란 주도주 과거의 주도주였던 이란 종목들을 보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가격이 우리가 싸다는 것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등락은 있죠. 작은 등락이 올 때 이때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때가 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금액 있죠. 금액 자체가 이제 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틀리거든요. 여러분 그 뭐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회사의 주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종목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A라는 종목은 현재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B라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3만 원에 거래된다라고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A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10만 원 각각 13만 원에 거래되니까 어디가 더 싼 거예요? A라는 주식이 당연히 더 싸죠. 분명히 그죠? 분명히 A라는 주식이 더 쌉니다. 더 싸게 되는데 우리 가격적인 면에서는 싸게 되게 되는데 우리 투자는 어때요? 지금 당장의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미래의 가치라든지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밸류라고 하죠. 가치. 근데 지금 이 A라는 종목은 지금 10만 원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가치를 볼 때는 한 2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주식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A라는 주식은 20만 원 가치가 있는데 지금 10만 원까지 내려온 거죠. 자,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여기가 이제 더 싸게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3만 원이라는 지금 가격을 가지고 있는 B라는 주식은 A라는 주식보다는 비싸요. 근데 B라는 주식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따져볼 때 30만 원 정도는 되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A라는 주식과 B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주식 사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B라는 주식을 사야 되겠죠? 왜? 앞으로 30만 원 정도,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종목보다는 3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A라는 종목은 지금 10만 원. 그래서 이제 산다면은 앞으로 기대되어지는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 성공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100% 정도의 그 기대되는 수익이 되는데 B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 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히 그러한 어떤 가격적으로 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러한 가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인 추세적인 측면 아니면은 그 차트에 있죠.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카카오가 보면은 지금 싼 것 같이 보이지만 싸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이렇게 이탈한 종목은 한동안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이탈해버리면 안 됩니다. 잘 올라가다가 이탈한 종목은 쉬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쉬어가기 때문에 바로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쉬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쉬고 나야지 다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듯이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탈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른다 하더라도 짧은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짧은 반등 오르기는 오르되 짧은 반등 나오는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굵직하고 멀리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때요? 짧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보다는 더 멀리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이탈한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앞에 있는 이런 고점의 가격을 보고요. 그거 보고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절대로 그러한 종목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현혹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그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은 싸니까 그런 사실은 어때요?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어쩌면 고생하러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앞서서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 되어 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고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점일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고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조금만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은 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미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뒤에도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점하고 비교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9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싼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 뭐 가격적으로는 싼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싼 자리가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나야 되고 또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를 가능성이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승이 충분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꺾여 버렸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7만 원, 8만 원대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잘 오르지 못하니까 시간은 가는데 오르지 못하니까 이제 중도에 지루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8만 원이 가다가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깨고 내려가니까 놀라서 이제 손절하게 되고 그 보니까 결국은 이제 먹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은 이게 고점 같이 보이는데 이미 어때요?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꺾여 버리죠. 꺾여 버린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야죠. 여러분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 혹시 올라올 거야 해가지고 들어갔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반등이라도 좀 이렇게 올라올 때 얼마라도 먹을까? 그래도 천하의 삼성전자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가 삼성전자니까 여기서 반등 오겠지. 근데 상당 기간 동안 반등 안 오잖아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이 그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짧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근데 그게 이어가지는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다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기대되어지는 주식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100만 원 갔던 종목이 60만 원 깨졌네. 와, 절반이나 깎아줬네. 야, 절반이나 깎아줬으니까 지금 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냥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또 100만 원 가겠지. 그럼 나 상당히 먹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요. 예,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의 방향이 꺾인 종목은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지 말자. 여러분 주도주에서
물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우리 주도주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죠. 투자에서는 이제 역설적인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아니 뭐 소형 이상한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안전한 우량주를 가지고 매매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은 당장의 그러한 텍스트가 말하는 거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앞뒤에 보면은 또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되어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맞는데, 생략되어 버린 그런 맥락까지도 이해하고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우량주를 사라는 것은 상향하기 시작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을 그냥 안전하게 다른 거 사기, 또 급등 따라갔다가 다치기보다는 우량한 종목은 어떻습니까? 조정은 있지만 또 돌아오고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한 종목을 사라고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량주가 또 사람 잡는다는 이유는, 이 말은 뭐냐면은 방향이 잃어버린 종목, 방향이 꺾여버린 종목을 샀을 때는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꺾여 있지만은 옛날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2011년도까지 이제 상승이 다 나오고 201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미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NC소프트를 또 사는 사람 샀거든요. 고점에서 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38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30만 원 아래에 있으니까 싸지 않느냐. 물론 뭐 잠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반등. 그죠? 그래서 한 27만 원 정도 사면 한 31, 2만 원 이렇게 짧은 반등에 나 요거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어때요? 이미 꺾여 있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승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어떻습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갔으면, 이때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 싸다는 이유로. 그래서 수많은 우량주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힌 것도 보면은 이러한 맥락이거든요. 단지 싸다는 이유로 꺾인 종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 옛날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도 개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죠? 그리고 그 앞서 조선주, 조선주 그래도 우리나라 1등 아니냐, 불황은 왔지만은 1등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사가지고 좀 기다리면 또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10년 정도 조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꺾여버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뭔가 여기서 먹겠다, 짧은 반등이라도 먹겠다. 지금 거기다가 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나 크게 욕심내지 않고 짧게라도 수익만 나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좀 좁은 생각입니다. 작은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가 한번 오기는 왔어요, 시장이. 그런데 거기는 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생각하고, 시장이 주는 새로운 기회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짧은 반등 요거 있죠,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이때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반등 먹으러 들어가야지 하는데 어때요? 사실은 큰 장이 여기서 왔거든요. 비교적 큰 장. 지금 또 앞에서 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짧게 먹고 그냥 나오기만 하더라도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시장이 조정을 하고 충분히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어때요? 더 크게 가는 종목이 있구나, 여기서 멀리 가는 종목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하고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먹을 때는 잘 먹어야 돼요. 먹을 때는 뭐 짧은 수익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짧은 반등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상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한 일주일 새에 올랐다가 또 이제 조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주일 새 아니면 2, 3일 새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 크게 올라오는 거 있죠. 요거 먹으려고 자꾸 그 먹고 또 이제
또 교체해 가지고 또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2, 3일 후에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먹고 계속 그렇게 돌려가면은 잘 먹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이 의외로 잘 나지 않습니다. 별로 잘 안 나요. 여러분 10번 베팅해 가지고 10번 성공할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너무 완벽한 걸 요구했나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면 여러분 한 10번 베팅해 가지고 한 7번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을걸요? 7번 성공한다는 상당히 높은 적중률인데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프로 투자자들도 보면은 적중률은 한 5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왜 수익이 나냐는 거죠. 적중률은 50%가 기껏해야 50%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제 되었을 때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계좌가 불어나고 투자 금액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적중률이 아니에요. 주식은요. 10승 1패 그 10승 1패에도요. 수익이 크게 안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승 10패를 해도 수익이 더 날 수가 있어요. 네. 참 신기하죠. 네. 뭐 10번 실패하고요. 딱 한 번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실패하고 10번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10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한 그런 성공적인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짧게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짧게 탁탁 튀는 거. 그걸 잘 해요. 그래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나는데 뭐 여러분 이러한 종목을 만약에 10번 10% 정도 수익 나는데 10번 정도 성공했다면 100% 수익 나는 거거든요. 물론 100% 수익 나는 거죠. 그런데 10번을 실패하다 한 번 성공한 사람이 우리도 하다 보면 주식 투자면 그래도 괜찮은 종목 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요. 꽤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근데 이런 종목은 주식은 어떻습니까? 딱 100%만 그렇죠. 100%만 오르는 게 아니죠. 막 100% 이상도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앞에서 10번 성공한 사람보다 딱 한 번 성공했는데 제대로 올라간 사람이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목이 상승세가 쭉 이어질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충분히 수익 나는 거. 그래서 상승세가 쭉 나올 때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에 띄게 계좌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그것보다는 당장이 눈앞의 수익을 이렇게 막 보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어서 빨리 이렇게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또 별로 가지 못하고 며칠 기다리지 못하고 좀 한 일주일 이상 먹기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벌써 막 어때요? 몸이 막 뒤틀리고 그러죠. 저거 잘라버릴까? 저로 옮겨가 버릴까?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잘 오를 때까지 지금 이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아서 꺾이면 물론 매도해야 됩니다. 상승세가 꺾이면 매도해야 되겠지만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쉬어갈 때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쉴 때가 있거든요. 종합지수도 여기 보면은 12월 달에 보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도 한 보름 이상 갈 때가 있거든요. 여기는 마음 편안하게 그냥 기다려주면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막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저쪽에 보니까 막 오르는 거 있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주면요 충분히 다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그러한 종목들을 발견하고 이제 새롭게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수익 날 때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때까지는 보유해야 되겠죠. 그것을 보유해야지 나중에 충분한 그러한 수익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이제 가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근래 오셔가지고 특히 올해는 중소형주는 그래도 봄에는 괜찮았습니다.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이제 괜찮았는데 뭐 이제 그때 또 대형주를 가지고 이제 물려가지고 크게 재미를 못 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이제 약세장이고 하니까 자꾸만 짧게 이렇게 끊어 먹으시더라고요. 오르면 끊어 먹고 그리고 또 빠지면 이제 손절해버리고 그러니까 수익이 침체 계속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방법을 계속 쓰면은 아무리 강세장이 오고 또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상승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기다려야 되는데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항상 화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근데 상승 이 하나의 전체 바닥에서 이 고점까지의 추세에 대해서 그래도 한 70% 정도는 이렇게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짧게 오른 거 먹고 보면은 이런 거 매매하는 거 보면은 불과 뭐 막 10몇 프로, 10% 아니면 10몇 프로 이렇게 올라오면 아이고 많이 먹었대 그 바로 잘라버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 바꾸세요. 그렇게 보면요 자꾸 단타적인 습관에 젖어들게 되고 시세를 보는 시각이 짧아져요. 시각이 짧아지면은 큰 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못 보면은 결국은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큰 대세를 볼 줄 알아야 되죠. 큰 대박은요, 큰 대세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대박이 납니다. 뭐 종목 하나 잘 잡아가지고 뭐 로또처럼 잘 잡아가지고 급등해서 막 수익 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대박은 누구나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누구나 다 대박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대박은요 하나의 큰 방향이죠. 아주 큰 장기적인 방향 그런 것들을 따라갈 때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번 장에서도 하나의 방향성을 충분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따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그 마라톤 할 때 보면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죠. 혼자서 뛰면 잘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목표가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42km 다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20km 뛰는 사람이 있고 10km 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10km를 뛴다 하더라도 혼자서 막 10km 뛰어가면 금방 지치고 못 뛰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이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각각의 이게 키로 수만큼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페이스메이커 깃발이 있는데 내가 10km만 뛰겠다고 하면은 이 10km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같이 페이스 맞춰서 뛰어가는 속도 맞춰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뛰어집니다. 멀 것 같은데 뛰어지고요. 20km도 상당히 먼 것 같죠. 근데 그 페이스메이커 따라가면 또 뛰어져요. 체력이 막 그렇게 약하지만 않은다면 그렇게 뛰어갔는데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의 방향성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오르는 방향이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출발해가지고 나가는 추세를 충분히 꺾이기 전까지는 뭐 함부로 우리가 중간에서 판단해가지고 이제 다 왔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갈 때까지는 보유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번 장에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종목은요. 물론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종목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잘 안 가는 거 저기 있죠. 잘 안 가는 거는 아직까지 본전이 안 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잘 가는 거는 조금만 올라가면 잘라먹고 그러니까 막 시간이 지나가도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좀 부진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줄여야 되겠고 가는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법입니다. 그래서 승패가 그 적중률이라고 하나요? 사실은 주식에서 적중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한 뭐 흔히들 이제 그러한 적중률이라든지 이러한 승패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대로 출발한 종목은 충분히 가지고 있겠다 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종목들을 이번 장에도 이제 그러한 좋은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맞이하기에 앞서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종목이겠죠. 네, 종목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최우선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종목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래도 뭐 적당히 오르는 종목보다는 더 강하게 오르는 그러한 종목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들을 사례를 본다면은 역시 앞서서 시장을 이끌어내었던 종목들을 보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역시 뭐 항상 모델이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여기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도 보면은 오를 때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오를 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본격적인 상승은 어떻습니까? 작년 시장 11월 조종에서 출발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 알고 계시죠? 그때 주도주 역할을 한 것이 삼성전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 종목도 이제 11월 달에 조종해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재에서 출발한 거예요. 항상 종목은 진짜 좋은 종목은 어디에서 나오죠? 악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재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요. 저기 변곡점 가면 모양이 험합니다. 탕 깨고 내려오거든요. 아주 그냥 강하게 깨고 내려오고 이탈 아니겠습니까? 이탈로 보이고 있죠. 직전 저점도 깨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주도주가 되었는데 이 상승할 때 잘 보세요. 상승 땅 여기서 찍었거든요. 이날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쭉 보시면은 어때요? 이때부터 막 신고가 나면서 쭉 달려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출발하는 좀 자리를 잘 보세요. 이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 예,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 변곡 있죠. 11월 달. 이 변곡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과정 여기를 한번 잘 주시를 해보세요. 여러분 혹 그 종목을 볼 때 예, 저기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삼성전자가 저렇게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여기 바닥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분들을 보면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미리 바닥에서 제일 저점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저렇게 가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바닥이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 이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에게게 그러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가게 되고 될지는 세력의 마음이지 몰라요. 자, 근데 그러면 주도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실 출발은 같이 합니다. 모든 종목이 같이 출발은 합니다. 출발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출발을 한번 하였으면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아야 되겠죠. 삼성전자 올라갈 때 보세요. 꺾이지 않고 그냥 쭉 달아나 버립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장이 이제 조정 우리 8월 달에 조정이 사실은 멋진 조정이었거든요. 예. 좀 아프니까 좀 싫기는 하지만은 또 이러한 아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종목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쭉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주도주가 되어지려면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어떻게 출발하면서 그러한 과정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정에 왔다 할 때 보통 보면 어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가지고 좀 물러나게 되죠. 잘 안 보려고 하죠. 아이 봐봐야 계좌 내려와 있는 거 뻔하고 그거 보면은 괴로운데 굳이 열어가지고 왜 확인을 하느냐.
왜 HTS를 열어가지고 그걸 보느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을 텐데 그때 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고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내려와 있는 거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보면은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시장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종목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아마 삼성전자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뿡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그죠? 딱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열어봐야 막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이는데.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그러한 위기에서 주도주들이 탄생을 한다면은 혹시 내가 종목을 이렇게 보다가 주도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주도주 볼 수 있는 거고 또 내 계좌에서 밉게 아주 밉게 저기 막 있는 종목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이런 큰 위기가 온 뒤에 어떤 종목이 이렇게 빨리 오르기 시작하는지 그것을 자꾸 주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주도주는요. 땅 출발했으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 그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감으로써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 종목은 꺾이지 않는구나. 계속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가 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너무 늦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항상 보면은 이 바닥에서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만들었다. 조종은 다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먼저 회복하고 그 상승세를 이어서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그 주도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꼭 바닥에 사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그때 5만 5천 원에서 사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6만 5천 원 정도에서 사도 되죠. 앞으로 9만 원 이상 가게 되는데 6만 5천 원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거의 한 50% 가까이는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오히려 6만 원 이상 올라가고 이게 여기서 보면은 꺾이지 않고 상승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 주도주구나. 강하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안 보다가 보니까 어떤 종목이 잘 가더라 하면은 그때 들어와 가지고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그러면 나도 한번 사볼까 하면은 그때는 어때요? 이미 늦죠. 늦거나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삼성전자는요. 우리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종목의 출발은 언제 하였습니까? 이때 하였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시장을 굉장히 그냥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딱 찍고 나니까 많은 종목 모든 종목이죠. 거의 모든 종목이 이 3월달 작년 3월달이 바닥이거든요. 변곡이 되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 때는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 왜 그 3월 이후로 이제 그때 주도주 역할을 하고 뚜렷하게 상승한 종목들 몇 개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근데 바닥은 다 찍고 같이 출발은 하였는데 어떤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내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어때요? 또 그다지 수익을 그렇게 잘 내주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때 잘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잘 갔나요? 그때는 LG화학이었죠. LG화학. LG화학 보세요. 같이 3월 달에 막 조종을 받았는데 같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LG화학이 주도주로 나섰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상승 나왔습니까? 여름까지 상승 나왔죠. 8월 달까지. 8월 달에까지 상승하고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100만 원대까지 가기는 하였는데 근데 이때 쭉 나갈 때 보세요. 8월 달까지 쭉 나갈 때 이때는 뭐 LG 화학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수익이 잘 나는 거거든요. 잘 나오는데 이 LG 화학도 보십시오. 그때 땅 찍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상승했죠. 쭉 그냥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LG 화학은 아주 좋은 그런 주도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그때 보면은 그다지 주도주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죠.
11월 달 이후에 이제 상승이 크게 올라가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익을 많이 주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때는 별로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가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물론 오르기는 오릅니다. 오르는데 어때요? LG화학처럼 그냥 쭉 가지는 못하죠. 반등은 조금 하다가 어떻습니까? 이내 그냥 밀려버리죠. 밀려서 이어가지 못하고 또 쭉 가는 듯 하다가 어때요?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밀려버리고 했죠. 그러니까 뭐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렇게 수익이 막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11월 달 되어지면 그냥 쭉 달아난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그냥 쭉 달아나느냐, 쭉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오르다가 적당히 오르다가 말게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가버려요. 좋은 종목 쭉 가버립니다. 삼성전자 맨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때가 되면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항상 공부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LG전자도 잘 올라갔죠. LG전자도 쭉 상승이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LG전자도 여론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LG전자도 보면 바닥에 LG전자는 그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워낙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 소외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인정을 잘 안 해주는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잘 갔습니다. 8월 9월달 여름까지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잘 올라갔었죠. 근데 LG전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발 땅 해가지고 뭐 짧은 이런 조정은 분명히 있죠.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한 번도 안 쉬고 상승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근데 이 상승 딱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꺾이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 버리죠. 아까 삼성전자는 어때요? 오르다가 꺾이고 막 가려고 하다가 꺾이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LG전자 그냥 쭉 여름까지 쭉 상승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더 강하게 그냥 쭉 달아나 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출발한 종목은 한번 출발한 종목은 꺾이지 않습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반등하다가 쭉 올라가다가 내려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쭉 간다. 좋은 종목은 그냥 달아나더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좀 나셔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어차피 뭐 시장은 조정은 잘 했다고 보고, 그리고 조정 다음에 또 한 차례 기회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인기 있던 종목을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등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좋은 종목들은 또 어디서 나타날지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는 있겠죠. 그리고 뭐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종목에 매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장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시 항상 보세요. 우리는 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정보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가 이 종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네 없나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기동량 해가지고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 사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괜히 그러면은 못 가면 어때요? 괜히 저 친구가 알려줘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하면서 괜히 원망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공하고 소화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역시 출발을 좋아야 된다. 출발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좀 이번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은 출발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냥 쭉 가야 된다. 꺾이면 안 됩니다. 출발해가지고 내려오고 막 꺾이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달아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이 갑자기 작동이 되어 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LG전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소외 많이 받았던 LG화학 갈 수 있을까요? 예전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갈 수 있다 1번. 아니 너무 1번 2번 누르기가 좀 그런가요? 너무 뭐다막이그 뉘앙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금 식상할 수 있는데, 열공주식이 보기엔 잘 못 가는 것 같습니까? 왜 못 갈까요? 그러면 못 가는 건 못 가는데 왜 못 갈까요? 갈 수 있다? 네. 5605님은 갈 수 있다?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짧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도 갔지 않느냐, 먹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은 예전과 같은 그런 상승을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 그럴까요? 한 번에 못 가고 있죠. 아니, 바닥을 찍었으면은 가야죠. 바닥을 찍었으면은 쭉 가야 그냥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못 가고 있잖아요. 가다가 또 내려와 가지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어떻습니까? 과거하고는 모양이 조금 틀립니다. 예. LG화학도요. 여기서 땅 찍고는요 한 방에 달아났거든요. 얘도 이제 땅 조정하고 나서 한 방에 땅 달아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달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방에 이렇게 쭉 오르지는 못하고 자꾸 이제 올라갈 뻔하다가 꺾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오를 때는 먼저 그냥 쭉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잘 오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다시 그렇게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전과 같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1월 달 그 조종에서 올라갈 때하고 지금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힘의 차이가 좀 나고 있죠. 잘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이 그때 잘 올라갔습니까? 그때 보면은 우리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잘 갔죠. 포스코도 보면은 조종을 같이 받았습니다. 쭉 조종을 받았는데 여기 2월달 이렇게 2월달이죠. 이때 이제 조종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올랐고 포스코도 사실 어떻게 올라다가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 늘어진 거고요. 예,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그냥 쭉 달아나 버렸잖아요. 예, 위기로부터 조정해가지고 그냥 쭉 달아나면서 오히려 5월달까지 상승을 하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포스코가 어때요? 연초에는 포스코가 좋은 종목이었죠.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종목, LG화학보다는 훨씬 더 좋은 종목.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의 그러한 변화들을 읽고 좀 감지를 해내야 되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보면 많은 기술주들이 꺾여 있죠. 방향이 이제 꺾여 있고 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번 조정으로부터 보면은 그렇게 힘을 잘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을 잘 쓰고 있지는 못해요.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좀 대형주들이 힘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일격이 난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제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힘이 있거든요. 중형주 이러한 종목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중형주는 8월에 조정으로부터 회복을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중형주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중형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아까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버린 그러한 8월의 조정으로부터 쭉 올라오는 그러한 종목들이 좀 더 대형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대형주는 지난 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상승들이 이미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잘 쓰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시가총액이 커져 버린 종목들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시 중형주 그리고 이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조금 낫고요. 소형주도 뭐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에 잘 숨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보면은 지금은 보면은 기술주, 물론 중소형주도 기술주가 있지만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기술주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 관련돼 있는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에서 가는 종목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면은 이미 올라버린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잘 선별해가지고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소재 뭐 지금 보면 그러한 쪽이 조금 낮고 그 외에는 기술주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견에 잡히기 쉬운데 그런 편견을 배제해버리고 뭐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석구석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펴본다면은 분명히 시장의 한쪽에서는 이러한 주주들이 움직임과 같은 그러한 종목을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을 잡아 놓아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잘 왔어요. 그리고 잘 왔고, 그리고 이제 6월 달 고점 이후로 지금 이제 곧 10월 달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를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이게 다 인내하고 이제 참고 있으실 텐데 잘 참아 오셨고요. 그리고 뭐 시장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오히려 이러할 때 위기 속에서 위기감이 있는 이러한 자리, 그렇지만은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다음 상승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장에서 또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뭐 고생은 이제 충분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러한 시장이 주는 기회에 한번 잘 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응용을 하고, 좀 원리는 말씀드렸으니까 응용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어때요? 부지런히 이제 시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시장을 쳐다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면서 어떤 것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초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은 지금 그러한 종목들 우리가 담고 있으니까, 발굴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 담아 드릴 테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그러한 원리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으로서 포트폴리오 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보여드렸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은 뭐 꽤 잘 상승이 잘 올라오고 있죠. 그지? 이미 막 출발해가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을 또 매수하려고 하면은, 오늘은 아니죠. 오늘 이렇게 떴을 때는 매수는 아닌데, 우리 이거 명절 전에 매수했거든요. 명절 전에 이제 명절 이후에 오를 종목 해가지고 이게 9월 초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명절 지나고 나니까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은 조종해가지고 아이코 언제쯤 회복할 것이냐 그런 걱정하고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은 쭉쭉쭉 이제 상승하면서 어때요? 수익을 만들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후속주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도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하고, 또 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는지 한번 그러한 종목으로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러한 원리들을 한번 나도 알아가고 싶다 하시면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명절 그게 이벤트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 모르겠네. 16일이니까 지나갔겠구나. 지나가기는 지나갔군요. 이벤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위기 뒤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또 필요한 수익들은 또 만들어 가셔야죠. 놓치고 하면은
자꾸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수익 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오셔서 공부하면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많이 들으시고요. 이 방송 속에서 이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눈이 띄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많이 듣고 그렇게 이번 시장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이제 막 그 시장이 막 이렇게 어렵고 조정 들어오고 하니까 좀 이제 이 그 활기 좀 잃으셨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분명히 기회를 찾아서 움직일 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주말이죠. 연휴 끝나고 바로 또 주말에 들어가는데 또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런 주식을 잘 연구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이제 우리가 저녁에 만나게 되는데 월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